입부터 항문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에서 불편함이 계속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 있는 레코드가 대변이 43kg 정도 차 있는, 실제로 막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그렇게 급동이 하고 싶을 때 스타벅스 돌체라떼 어떻게 레시피로 해서 최고더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리 약속TV 이진유입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건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혹시나 고통을 겪고 있을 수도 있는 변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되게 실제로도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고 17% 정도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변비는 정의 자체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대변을 보는 것 정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보다 적게 본다 하면은 변비에 속하게 되는데요. 변비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혹은 그 다른 약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변비를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맞닥뜨리는 변비는 첫 번째는 배변 습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변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서행성 변비라고 해서 장 운동이 조금 잘 안 되면서 생기는 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변 습관이 잘 안 잡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보시면 화장실 가는 거에 너무 압박감을 느끼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1일 1동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일단 화장실에 가서 주구장창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 계시는데 잘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배변 습관이 잘못된 예시인데요. 배변 습관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 전기 자극이랑 이 신경 자극을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럴 때 힘을 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트레이닝을 해주는 치료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분들은 서행성 변비라고 해서 변이 좀 딱딱해지거나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가 오는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는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조금 케어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변비만을 다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비가 성인 말고도 전 연령에서 다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갓 태어난 신생아도 변비에 걸리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세상에 나와서 모유 수유를 이제 하기 시작하거나 분유를 먹기 시작하면서 장 운동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애기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장 운동을 아직 잘 못해가지고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모유나 분유의 어떤 되직함 정도가 아직 아이가 소화하기엔 좀 어려운 정도라서 딱딱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잘 장 운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분유에 뭔가 조금 알레르기라든지 안 맞는 물질이 있을 때 그때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연령에서 생길 수는 있지만 특히나 노인이 될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변비의 발병률은 조금 더 높아지는데요. 그 이유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강도나 시간이 조금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운동도 적게 되고 먹는 양도 적어요. 여성이랑 노인의 공통점으로 먹는 양이 적으니까 이제 부피가 조금 덜 차면서 오래 묵어가지고 변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 자체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내 생리 주기에 따라서 그날이 됐거나 그날 전후로 했을 때 변비가 오는 여성분들은 아주 많으실 거예요. 저는 변비에 걸려본 적이 없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변비 걸리면 이제 설사를 유도하는 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변비약 자체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극성 화제라고 해서 자극을 줘서 설사를 유발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약물들은 먹으면 효과는 되게 좋긴 한데 마지막에 이제 배변을 할 때 힘을 주는 직장이 약간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거나 이제 루틴으로 하는 걸 추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를 매일 하게 되면 점점 더 장 운동이 안 되고 장무력증이 오기 때문에 변비약을 먹어도 나중에는 그 효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변비약 데일리나 자주 먹기에 좋은 약들이 있을까요? 물을 내가 충분히 마셨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1.5리터 정도는 마셨는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고, 색깔보다는 중요한 게 무르기. 처음에 우리 음식물을 먹을 때 상태가 대변 슬러리라고 하는 수분이 100% 가득 차 있는, 잘 스무디 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형태일 거잖아요. 근데 그 형태가 포장해서 계속 물을 빨아들이면서 약간 탈수가 된 상태로다가 대장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72%냐 75%냐 78%냐에 따라서 단단한 정도가 다른 거예요. 75 정도를 정상으로 보면은 78%는 토끼똥같이 굉장히 아픈 똥이 된다는 거죠. 몇 프로 수분
함량의 차이는 나지 않지만 단단함의 정도는 몇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그 자체로다가 소장과 대장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포만감은 주지만 살이 안 찌는 음식이잖아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야채를 먹고 식이섬유를 내가 매일 챙겨 먹긴 어렵다 하시면은 건강 보조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예로는 사전자피가 약국 제품에 많이 나와 있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푸른 주스예요. 그냥 푸른만 들어있는 주스라든지 말린 건자두 푸른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약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불편할 때 하나씩 먹기 좋은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마그네슘도 변비에 이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 중에서도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변비에 좀 특화된 마그네슘이 있어요.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 자체가 수분을 끌고 대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수분감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대표적인 약으로는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약으로 살 수도 있는 마그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운동을 어느 정도 강도 있게 하는 게 또 도움이 돼요. 설렁설렁 산책하는 거는 그렇게 변비에는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본인이 변비인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초기 증상들이 있을까요? 지속적인가, 그리고 내가 식습관을 교정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가를 먼저 봐야 되거든. 단순히 내가 1일 1동을 못해서 나는 변비야 이것보다는 충분한 식이섬유나 물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는 게 어렵고 화장실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 그때는 약만 사실 게 아니고 내시경을 한번 해본다든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비에 걸리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나요? 입부터 항문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는 GI 트랙이라고 불러요. 이게 크게 보면 결국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에서 불편함이 계속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는데 이상하게 메스꺼울 수 있어요. 입맛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게 하나의 이제 신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변이 딱딱해지다 보면은 식습관을 교정을 해도 배변 활동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관장약을 사용한다든지 본인이 관장약을 사용해도 도저히 소용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악화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가서 관장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손수 빼내주십니다. 받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되기 전까지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의료 사례 중에 최대로 화장실 안 간 사례가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환자분 중에 노인분이신데 일주일 넘게 변을 못 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설사를 멈추는 약을 처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사를 멈추는 약을 먹고 자기는 변비에 이제 걸리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분이 아마 워낙 나이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장무력증이 같이 찾아와가지고 되게 급해 보이시긴 했어요. 그리고 기네스북에 있는 레코드가 대변이 43kg? 정도 차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하루에 300ml 정도의 대변을 보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거를 43kg 정도 갖고 있으려면은 적어도 100일 정도 아마 참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스트레스도 변비에 되게 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교감신경 호르몬은 나를 이렇게 흥분시키게 하고 예민하게 만들고 이런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위장관 운동은 딱 줄여버려요. 이제 왜냐면 긴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몸이 소화를 시킬 여력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보면은 사실은 카페인도 변비를 유발시키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카페인은 그 자체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탈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뇨제 역할도 같이 하니까요. 실제로 막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그렇게 급동이 하고 싶을 때 스타벅스 돌체라떼 어떻게 레시피로 해서 최고더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는 카페인이 원래대로라면은 변비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자극성 하제로 작용을 해서 설사약처럼 작용을 한 겁니다. 커피, 우유 이런 거를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걸 특히나 아침 공복에 먹었을 때 너무 자극이 있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시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변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환자분들보다 변비에 대한 기준치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1일 1동을 거의 이제 모토로다가 대부분 삼고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이틀만 안 나와도 바로 변비약 사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제 기준을 좀 내려놓으시고 3, 4일에 한 번까지 참아봤는데도 안 나온다. 이럴 때 자극성 하제 변비약을 사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매일 드시면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식이섬유나 마그네슘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다가 변비를 해결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